반갑습니다. 여의도 24시 박희석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 총력 분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부산이 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민의힘이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서울, 경기 지역이 밀리는 것보단 사실 좀 의미를 둬야 되는 게 TK 부산 쪽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 경기, 인천 이쪽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아주 대참패를 겪은 곳이고, 맞아. 그리고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때도 꽤 많은 차이가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5% 포인트라는 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대선에서 5% 포인트다. 이건 대선 투표율이 한 80% 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5% 정도의 이 격차가 났다. 그러면 총선 때는 우리가 흔히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뭐 한 1000표 이 차이로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5%면 이거는 거의 한 7,000표, 8,000표 차이 나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를 메꾸지 않는 한 여기 경기도 지역에서는 그 승부는 해보나 마나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판세를 보면 살짝 이렇게 유리하게 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확 꼬꾸라졌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여파가 부산으로 내려간 건지 아니면 그 부산에서 시작된 여파가 올라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도 상황이 좋지 않다.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다 지역구로 여론조사 하지는 않습니다. 관심 선거구만 여론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한 지금 의석이 한 48개 있습니까? 49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로 접하시는 곳은 불과 한 열 몇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 어디에 국민의힘 후보자가 누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누구고 이거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여론조사로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가장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불안해할 만한 그런 소식이 나온 게 뭐냐면 부산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관심 선거구 한 6개 된다고 합니다. 5개. 이것도 이제 언론 매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뽑은 건데. 낙동강 벨트 쪽이죠. 여기에서 이제 서병수 이 사람이 부산 광역시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5선인가 그럴 겁니다. 5선의 광역시장. 근데 이 사람이 부산에서 진다. 국민의힘의 아주 거의 부산 지역 정치인 중에 거의 간판 같은 사람인데 진다 이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리고 부산 연제구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한 김희정이라고 이 후보가 진보당, 통진당, 위원정당, 종북세력의 후신인 민중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후보인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노정현입니다. 노정현 현. 예, 이 사람한테 아주 큰 차이로 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게 말이 되느냐. 부산이 뒤집어졌다. 부산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했다고 하지만 김희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 근데 어디 가나 계속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노정현이라는 사람이 좀 도대체 정체를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김희정이라는 사람은 이 장관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산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도 지지율이 이 정도라는 거는 이런 얘기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후보자의 좀 약간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 상대가 누구였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로 선출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개인의 경쟁력이 상당히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병수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산 또는 그 부산 주변의 경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서병수라는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서병수가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부산 광역시장까지 했어도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집안 자체에 대한 평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산 지역에서 이게 계속 공천을 받았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정치인으로서의 경쟁력, 정치인으로서의 공로, 기여도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집안 자체가 부산 지역에서 유력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계속 받아서 선수만 계속 쌓여서 이제는 부산에서 5선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 지금 국민의힘에 5선 정치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주호요?
조경태. 조경태. 예. 근데 그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경태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다른-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조경태는 뭐 솔직히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 사람이 원래는 저기 열린민주당 이 소속으로 나와서 깨졌다가 한 선거에 2번인가 낙선했다가 그 다음부터 30대부터 계속 국회의원 해가지고 지금 60도 안 되는데 5선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이 서병수란 사람은 철저하게 집안덕을 봤다. 집안의 재력덕을 봤다. 이렇게 좀 안 좋은 평가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마 부산 지역에 계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 전재수란 사람은 여기서 지금 3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3선을 했는데 여기다 이런 사람 갖다 붙여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서 국민의힘 공천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국민의힘에 소위 말하는 인재풀이 없었다. 왜 인재풀이 없느냐? 2018년 선거 깨지고 2020년 선거 깨지고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깨지고 2020년 총선 깨지고 그다음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대선 때 그다음에 2022년 지방선거 때 다 내놨다 그겁니다. 이미 다 거의 품절 매진 이런 상태에서 2024년 총선을 치르려고 하니까 기존 현역들 다 빼버리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경쟁력이 우수하지 않아도 뭐 큰 하자 없으면 한번 보내보자 이런 심정으로 지금 내놓은 건데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조경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예요. 조경태 같은 경우는 사하 예, 이쪽이 예. 되게 민주당 당색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개인의 탤런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역구 장악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경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국회의원 됐을 때는 이제 열린민주당으로 됐었는데 그때는 또 뭐냐면 한나라당세가 강한다. 험지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한테 당연히 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3선을 하고 당을 바꾸고. 예, 새누리당으로 와서 자유한국당으로 와서 미래통합당 여기서 재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관심 선거구에서 이제 부산에 한 대여섯 개 선거구를 갖다 꼽았는데 조경태는 압도적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 아까 지금 서병수 얘기했고 김희정 얘기했고 또 누가 있을까? 이 지금 대략적인 5개 선거구를 꼽으면서 부산이 무너졌다. 국민의힘 턱받침 부산이 지금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 그것만 어떻게 꼽아가지고 그리고 요 해당 선거구에 3명이 더불어민주당 현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을 내놔서는 이길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해당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이 재선 3선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꺾으려면 이 사람보다 최소한 뭐랄까? 예, 조금 더 유명하고 조금 더 이렇게 정치적으로 위상이 높고 이런 사람을 내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낮은 사람을 보내니 그 지역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재수 뭐 이런 사람이 친문, 부산 친문입니다만 부산 친문이란 것 빼놓고 그냥 이 사람만 놓고 보면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친문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냥 이 사람만 놓고 보면 과연 전재수와 서병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근데 약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도층에서의 표심을 자극하기에는 서병수 쪽보다는 전재수 의원의 조금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색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데 지금 조금 또 국민의힘의 그 부산 선대위를 조경태, 서병수 투톱 체제로 가겠다. 물론 5선이라서 뭐 장악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의 선거구가 조금 바쁜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재풀이 정말 메말랐구나. 그런 게 이렇게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뭐 총괄 선대위원장 쫙 보니까요. 면면을 참 어렵다. 맞습니다. 여기에 조금 저는 조금 그런 게 장해찬이 그래도 중앙 정치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몇몇 뭐 어떤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눈에 있고 말빨 있고 이런 사람이 또 들어가는 거와 또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 또 사실 무소속 출마를 가는 거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분들도 다른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좀 보강할 다른 이제
나팔수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부산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네. 자기 선거가 급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대위원장으로 맡으면 안 돼요. 네. 근데 뭐냐면 부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된 여론조사입니다. 문제가 됐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의 투표 의지를 꺾는 국민의힘이 망하게 생겼구나. 이번 총선도 폭망이구나. 이런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네. 부산 사하구 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최인호가 국민의힘 이성권의 50대 39로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다. 이겁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인호가 현역인데 국민의힘 이성권이라고 이 사람이 아마 부산 경제부시장 출신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거주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거주하시는 광역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광역단체에 부지사 내지는 부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모릅니다. 지금 서울 지금 거주하시잖아요. 네. 서울에 지금 정무부시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걸로 기사도 썼는데 몇 달 안 됐는데 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진짜. 이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경제부시장을 하든 정무부시장을 하든 행정 1, 2부시장을 하든 다 똑같습니다. 겨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뭔 어디 뭐 5급 공무원이라도 해보고 그런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테지만 그게 아니라 순전히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 경제부시장은 그 부산시청에서는 높은 사람일지 몰라도 부산시의회에서는 다 알지 몰라도 우리 일반 유권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럼요. 안 그렇습니까? 직책이 경제부시장이지 사실은 이 경제부시장이라는 것도 어디 국회에서 이렇게 예산 따로 다니고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만나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뭐 부산의 경제부시장 이렇게 알아줄지 몰라도 부산 시민들 한 300만 시민들은 누군지 모른다 그겁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이런 거의 주요 경력이라고 하는 게 최종 경력이라고 하는 게 부산 경제부시장 이렇게 내놓고 지금 이렇게 현역 의원하고 붙이려고 한다면 그 이기기를 바라는 게 솔직히 좀 무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려고 한다면 부산 지역에서 뭔가 확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보 자체의 경쟁력에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상당히 지금 불리한 구도 하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후보들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걸 놓고 국민의힘 부산이 무너졌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경우에는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 왜냐 투표 의지가 꺾이고 사기가 떨어지고 이러면 결국은 그 선거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세라고 기세. 그 기세가 꺾이면은 이 선거는 보나마나한 게임이다. 여러분들 이 부산에서 이런 관심 지역을 굳이 꼽아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의도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를 굳이 전국적인 판세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뒤집어지기를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뒤집어질 수 있는 카드가 뭘까 고민을 좀. 그 고민을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과 그런 노력을 과연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명성 경쟁에서 국힘이 조금 약하다. 그런데 강한 입 하나보다는 그 중간짜리 입이 한 10개가 더 모인다면 파워가 더 세지 않을까. 지금 다시 전략을 좀 수정하고 선대위를 제대로 구성해서 남은 기간 총선 업기에 포인트를 주고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